내 이름은 히로시. 부업으로 작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주식과 부동산 이익이 연간 생활비를 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자친구 레이코와 결혼 날짜를 잡아 지금은 퇴직서를 품고 제 자리를 이을 인재를 키우고 있죠. 선배, 결혼 축하드려요. 그래도 은퇴는 하지 마세요. 나나라면 괜찮을 거야. 이제 곧 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제가 어떻게 선배를요. 이렇게 어린애한테 뒤를 맡기다니 정말 괜찮겠어? 나나는 이래봬도 똑똑해. 나한테 아주 든든한 후배거든. 에이, 아직 멀었어요. 그러고 보니 레이코 씨는 히로시 선배의 어떤 점에 반하셨어요? 글쎄, 뭐 결혼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니잖아. 그렇군요. 그렇고 말고 이 말 들어봤어?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 누가 말한 건지 까먹었지만. 그럼 히로시라면 난 불행해도 좋아. 사랑해 레이코. 그렇게 말해주는 건 자기뿐이야. 난 진짜 복받은 놈이라니까. 우리 행복해지자. 선배 혹시 속은 거 아니야? 그로부터 몇 달 후. 짜증나 죽겠어. 돈도 많으면 숫찌찌하게 구네. 짠돌이 자식. 레이코 진정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돈이 많아 보여서 결혼해줬건만. 뭐야, 이건 살 필요 없다. 저건 사기 아깝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돈이랑 결혼할 것이지. 그 말 부메랑 아냐? 카즈토, 농담 말고 잘 들어. 알았어. 지금 나 보러 와. 지금? 지금. 카즈토 봐야 마음이 풀리겠어. 남편은 직장? 그래, 그만둔다면서 계속 다니고 있어. 어차피 돈도 버는데 나 좀 주면 덧나? 바보 같아. 그냥 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유산은 다 레이코 차지겠네. 그럼 내가 슬쩍 알아봤는데 재산이 2억은 될걸? 2억이야 2억. 듣기만 해도 행복해. 너도 기도 좀 해. 갑자기 운석이라도 떨어져서 히로시 머리를 콱 강타하길.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머리가 깨지길. 나도 설탕이랑 소금을 착각해서 확 가버리길. 맞아요. 레이코는 불륜뿐만 아니라 제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었죠. 한편 그 무렵 저는 나나랑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 땐 꼭 다른 사람한테 말해. 괜히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네, 그래도 과장이 되면 책임도 커질 텐데. 힘들 땐 서로 도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근데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티가 났어? 실은 아내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뭔데요? 우리 아내 돈 낭비가 너무 심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옷이랑 가방을 마구마구 사들이거든. 그래서 잔소리 좀 하면 짜증내고. 완전 돈 보고 결혼한 거네. 선배, 괜찮으세요? 선배, 히로시 선배! 저는 회의 중에 의식을 잃어 구급차로 실려갔어요. 굴을 먹고 탈이 난 데다가 과로와 스트레스까지 겹친 모양이었죠. 나나. 깨어나셨군요. 다행이다.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되는 줄 알고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그럼 지금 집이야? 아니요. 너무 놀라서 아직 병원이에요. 난 괜찮으니까 그만 집 가서 쉬어. 네, 여기서 좀 쉬다 갈게요. 왠지 정신이 번쩍 드네. 참, 레이코한테 연락해야지. 레이코에게 연락을 못했구나 싶어서 메시지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 입원했다고? 지금 당장 갈게. 죽으면 안 돼. 죽으려면 유언은 꼭 남기고.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제가 히로시 씨 아내라니까요. 왜 면회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 유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돼먹은 병원이야? 뭐? 레이코 씨? 단순한 병문안은 아닌 것 같아. 뭐하러 왔지? 여보세요? 카즈토? 지금 병원인데 남편이 쓰러졌대. 맞아. 웃긴다니까. 그게 있지. 면회도 안 될 정도로 위험한가 봐. 한마디라도 남기고 가지. 이대로 죽으면 딱일 텐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카즈토는 누구고 레이코 씨 설마 선배가 진짜 죽길 바라는 건가? 누구지? 어떡해? 끊을게. 뭐야? 훔쳐듣는 거 다 알아. 어떡하지? 들키면 죽일지도. 야, 거기 너. 모르겠다. 이 자식, 네가 오이라 히로시 담당이냐? 네? 갑자기 뭡니까? 그놈은 고통에 몸부림쳐야 돼.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오이라 히로시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알았어, 의사 양반? 이거 놓으세요. 정신과라도 좀 가보시죠.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그럼. 그 자식 나나씨 아냐?
레이코 씨, 죄송해요. 나도 참 아내분 앞에서 이렇게 심한 말을. 괜찮아. 어차피 막대 먹은 놈이거든. 나나 씨도 무슨 일 있었어? 맞아요. 매일 갑질이나 하는 그 꼰대 상사. 다들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된 것도 분명 천벌받은 걸 거예요. 고생 많았네. 그래도 너무 잘 됐다. 이대로 쭉 누워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괜찮으시면 연락처 교환하실래요? 선배 약점 좀 알려주세요. 그래, 성희롱 당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우리 둘이 고소해버리자. 좋아요. 나나는 위기의 순간에 레이코의 편인 척을 한 모양이에요. 전 식중독 때문에 외부 감염을 방지하려고 3일 동안 면회가 금지된 거였고 목숨에 지장은 없었어요. 선배, 히로시 선배, 설령 무서운 일에 말려들더라도 제가 선배를 꼭 지켜줄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레이코. 왜 그래? 남편이야? 난 이제 끝인가 봐. 어머, 정말? 이러면 안 되지. 끝이라니 무슨 말이야. 설마 죽는 거야? 그렇더나 봐. 아싸, 드디어. 얼마 안 남았어. 히로시, 날 두고 가지 마. 자기 없이 난 어떻게 살라고. 아직 해야 할 게... 괜찮아. 뒤는 내가 전부 맡아줄게. 그래? 당연하지. 혹시 해서 말인데 유산은 다 나한테 오지? 그럴 거야.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상속자로. 이제 절약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그래, 괜찮아. 아싸! 카즈토,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레이코. 이제 2억에는 우리 차지야. 저기 히로시, 자기 면회도 안 돼서 나 쓸쓸해. 그래서 기분 전환으로 여행 다녀와도 돼? 뭐? 너무 매정하잖아. 알았어. 다시 왔을 때 살아있으면 내가 처리해야지. 무서운 말 하지 마. 근데 진짜 퇴원이라도 하면 큰일인데. 여행 가자. 아예 세계 일주는 어때? 진짜로? 그럼 이제 일 안 해도 되지? 당연하지. 그만둘까? 그냥 확 그만둬? 그러자. 남편 유산이 있잖아. 기다려, 레이코. 나 잡아봐라. 참았던 만큼 펑펑 노는 거야. 이렇게 비싼 걸 사려고? 괜찮아. 히로시의 신용카드로 뭐든 살 수 있거든. 완전 가쁘잖아. 대박이다, 네 남편. 그치? 근데 짠돌이라니까.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겨야지. 즐기자. 이렇게 레이코와 불륜남은 남은 돈으로 꿈같은 일주일을 보냈답니다. 와, 재밌었다. 이러다 중독되겠어. 2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다. 그럼 1억을 써도 1억이 있는데 절약을 뭐하러 하나 몰라. 역시 레이코가 최고라니까. 그럼 유산 상속 잘 마무리되면 또 만나서 얘기하자. 잘 가. 히로시는 어떤가 나나한테 물어봐야지. 나나, 잘 지내? 요즘 어때? 귀국하셨어요? 나나가 협력해준 덕분에 푹 쉬다 왔어. 선배는 죽을 둥 말둥해요. 뭐야, 아직도 살아있어? 퇴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다행이다. 그리고 다음날 상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어요. 레이코. 히로시, 잘됐다. 때마침 연락하려고 했는데 몸은 좀 어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해. 중요한 얘기? 알았어. 당장 병원으로 갈게. 고마워. 일이 좀 틀어졌지만 전부 계획대로야. 이제 대충 슬픈 척하면서 유산을 받으면 끝이야.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머, 이렇게나 야위어서. 참 유감이구나. 그때 아주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세상에, 남편 임종도 못 지키다니 너무 행복해서 벌 받았나 봐요. 하지만 그이가 남겨둔 건 제가 빠짐없이 받을게요. 벌 받는 건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요. 무슨 소리야? 눈이 웃고 있어요. 얘가 무슨 말이야? 남편 잃은 사람한테. 슬퍼 죽겠구만. 짜잔! 히로시가 2명? 얼굴 좀 잘 봐봐. 여기니 카즈토! 왜 히로시 침대에 누워있어? 난 벌써 퇴원했거든. 저 자식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어. 갈게, 레이코.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네 놈이 불륜 상대였군. 여기는 어떻게? 흥신소를 썼지. 레이코 씨를 슬쩍 떠보면서 말이야. 뭐? 언제부터? 둘이 여행 갔을 때부터 쭉 지켜봤다. 일주일 동안? 그래, 레이코한테 끔찍한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길래
나나가 아니었음 관짝에 들어갈 뻔했네. 선배는 너무 둔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 못 본 척 해줘. 거긴 위험해. 너희 메시지도 저놈이 다 보여줬어. 설마 내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농담한 것 가지고. 농담? 어이가 없네. 농담으로 세계 일주를 다녀오냐? 초상을 치르는 판에? 일단 따로 얘기 좀 하자. 여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얘기나 한번 해보자. 법원에서. 법원? 이렇게 저는 레이코와 불륜남을 고소해 위자료 600만 엔을 청구했고 멋대로 쓴 제 돈도 돌려달라고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선배, 경계심 좀 키워요. 이번엔 진짜 요단강 건널 뻔했잖아요. 돈에 눈먼 사람은 무섭구나. 무서워. 귀신 꿈꿨도. 농담 그만해요. 한편 레이코와 그 남자는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너랑 살아야 된다고? 돈은 다 압류당했단 말이야. 그럼 생명보험이나 들어놔. 뭐? 싫어. 어쩌라고. 그럴 돈도 없어. 짜증나. 이런 건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얌전히 좀 살았으면. 내 이름은 히로시. 아내 사토미와 맞벌이 부부랍니다. 사토미는 CC 테크니컬의 프로그래머인데 이 회사는 야근이 굉장히 많아서 회사에서 자주 자고 온답니다. 전 그런 아내가 늘 걱정됐죠. 오늘도 야근이야. 회사에서 자고 갈게. 오늘도? 그렇게 일하면 몸 다 상해. 무리하지 말고 집에 와. 괜찮아. 수면실도 따뜻하고 샤워실도 있거든. 그래? 과로로 쓰러질까봐 걱정이다. 사토미는 아무리 야근이 많아도 얼굴에 피곤한 빛은 전혀 없었죠. 일하는 아내 두고 쉬기가 좀 미안하네. 그래! 간식이라도 사다 줘야지. 저는 아내의 회사 위치를 알아보고 간식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 근처 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서두르지 않으면 막차 끊기겠다. 오라, 저 할머니 아까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2분 후, 분명 아까 봤던 할머니인데, 순간이동하나? 그리고 1분 뒤, 진짜로 이상하네. 똑같은 할머니가 왜 이리 많지? 오싹하네. 저기 할머니 아까 저 보시지 않았어요? 숨이 흐트러졌군. 뛰어왔으니까요. 오늘 밤은 만월이야. 얼른 돌아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만월이라니까. 나쁜 말은 않겠어. 얼른 돌아가. 아니, 저는 왠지 마음이 섬뜩해서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럼 이만 돌아갈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까 그 할머니는 뭐였지? 오라! 지하철역의 전광판을 보니 방금 큰 규모의 누전 사고가 발생했는지 집에 가느라 탔던 열차가 오늘의 막차가 되고 말았죠. 그 할머니 아니었음 못 갈 뻔했네. 그리고 며칠 뒤, 태초! 사토미! 태초! 사토미! 태초의 미성에 중독될 것 같아. 그런 말은 처음이야. 이쪽은 사토미의 상사이자 이번 불륜 상대랍니다. 근데 데이즈 유닛이 개발한 신형 키보드 왠지 프로그램 상태가 별로인가 봐. 그 인체공학 키보드? 응. 프로그램용 샘플이 완성됐는데 가끔 입력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가 있는 모양이야. 버그인가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개발자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 수정하기가 귀찮은 거겠지. 저희 쪽에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한번 부탁해 볼까요? 그래? 발표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가능한 해볼게요. 혹시 일이 잘 풀리면 다음 프로젝트는 저희 CC 테크니컬과 함께 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어. 사토미는 해결할 수 있지? 입력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상태 보는 것 정도야 괜찮지. 땡큐. 이렇게 사토미는 거래처에서 개발한 신제품의 오류를 확인하는 일을 맡은 모양입니다. 그렇군.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설계 오류인데 일주일이면 고칠 수 있어요. 일주일? 그럼 발표 날에 늦을 텐데. 사토미, 3일은 어때? 3일이라 회사 업무 없으면 가능해. 좋아. 사이토씨, 이것 좀 가져갈게요. 가져가려고? 안 돼. 이건 사회 반출 금지야. 사이토씨, 일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발표 중에 오류가 발견되면 신뢰성이 박살날걸요? 하지만 만에 하나.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사이토씨도 참 딱딱하시다니까. 이럴 땐 융통성 있게 해야죠. 그래? 그럼 딱 3일 만이야. 3일 후에 이 상품이 우리한테 안 돌아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았습니다. 사회 반출이 금지된 샘플을 회사로 가져온 두 사람.
이 판단이 나중에 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잘 돼가고 있어? 당연하지. 이미 테스트 다 했고 최종 확인해서 문제 없으면 6시에는 끝낼 거야. 역시 사토미 내 여친 최고. 당연하지. 여보세요? 사이토 씨. 그 일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정말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전 중에 갖다 드릴게요. 다행이야. 이제 두 발 뻗고 자겠군. 정말 고맙네. 좋아. 오늘은 축하 파티다. 그럼 오늘도 거기 갈까? 가자. 좋아, 가자. 호텔로 가자. 히로시, 뭐해? 오늘도 야근이라서 회사에서 자고 갈게. 또? 미안해. 세상에, 그 회사 정말로 괜찮은 거 맞아? 그럼 괜찮지. 오히려 막차 타고 가는 게 더 힘들어. 그래? 알았어. 무리하지 마. 응, 고마워. 이렇게 사토미는 야근 핑계를 대고 호텔로 직행했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뭐? 불이라고? 놀랍게도 사토미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방송된 겁니다. 사토미! 무사해? 회사에 불났다며! 아, 이 배덕감에 더 불타오른다니까. 나도야. 계속 안 읽잖아. 설마 사토미! 전 서둘러 택시를 잡아 CC 테크니컬로 갔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소방차와 구급차로 혼잡했죠. 저기 이 사람을 본 적 없으세요? 제 아내예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안 돼.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데려올걸. 젠장. 사토미! 그 여자는 저쪽에 있다. 그때 그 할머니 사토미를 보셨나요? 자네는 진실을 받아들일 각오는 됐나? 진실이요? 괴로운 진실이지. 세상에. 정 그래도 알고 싶다면 어서 나아가거라. 진실은 저쪽에. 사토미, 내가 갈게. 어머야, 순간이동했어요. 나한테 볼 일이 있나? 아니, 그게 사토미를 찾고 있어요. 사토미? 그게 누구야? 왜 모르는 거야? 여기 제 아내예요. 아, 그 여자는 본 적이 있지. 저쪽이야. 저쪽으로 갔다. 대충 대답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본 얼굴은 안 잊거든. 1분 전에 본 제 얼굴도 잊었잖아요. 사토미! 뭐야? 또 나왔다. 무서워 죽겠네, 이 할머니. 뭐야?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로. 그럼 안 놀라겠어요? 이 사람 못 봤어요? 저쪽이야. 사토미! 이렇게 전 이상한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달려서 러브 호텔에 도착했어요. 자네, 지금 혼자인가? 할머니는 몇 명인데요? 보시다시피 난 한 명이지. 오늘만 해도 5번 만났는데요. 어머, 무슨 소린지? 제발 사토미를 돌려주세요. 이 사람 몰라요? 아이고 말고 여기로 들어갔지. 으아! 자네랑 그 여자는 무슨 관계지? 남편이거든요. 할머니 정체는 뭔데요? 순간이동에 이상한 말이 나고. 나 말이야? 난 그냥 이 근처를 산책하는 할머니지. 자매가 5쌍둥이란다. 5쌍둥이라고요? 많기도 하다. 헷갈려라. 자네, 만월의 밤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게야. 왜요? 갑자기 욱하기가 쉽거든. 그게 뭐야? 미안, 너무 바빠서 지금 봤어. 화재라고? 불구덩이에서 일했어? 무슨 터미네이터냐? 지금 어디야? 회사지. 거기 온도 200도 아니야? 잠깐, 그거 진짜야? 농담이지? 믿기 힘들면 직접 보러 가봐. 대체 어떻게 회사에 불났대? 뭐? 오마이갓! 데이지 유닛의 신제품이! 내일 꼭 돌려줘야 되는데. 달리 할 말은 없어? 히로시, 여기에는 다 사정이.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찍었으니까 법정에서 한번 보자고. 나 좀 내버려둬. 어디서 피해자처럼 굴어. 울고 싶은 건 나거든? 제발 이번 일은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지그시? 네! 싫어. 다음 날. 자네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이렇게 큰 사고를 치다니. 회사에서는 그 책임 못 진다. 아니에요, 사장님. 사이토 씨도 합의했어요. 내가? 난 합의한 적 없는데 한눈판 사이에 훔쳐갔거든요. 뭐라고? 그래, 그렇게 된 일이구만.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자네들은 오늘부터 징계 해고야. 약속대로 책임을 져주시지. 손해배상금은 5천만 원이다. 뭐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야. 부정행위로 둘 다 고소해주지. 이거 현실이야? 난 이제 앞으로 어떡해? 글쎄, 앞으로 50년간은 빚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 화재는 그냥 사고였잖아. 애초에 바람 안 피웠으면 이럴 일 없었어. 벌 받은 거지 뭐. 자업자득. 이렇게 두 사람은 해고를 당했고 테이즈 유닛의 손해배상과 이혼 위자료에 반평생을 시달리게 됐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오늘은 바람이 강하네. 그럼 집안에서 산책이나 할까? 시합은 다음으로 미루자고. 내 이름은 히로시, 딸 미아와 함께 사이좋게 살고 있는 돌싱남입니다. 그런 저의 직업은 미국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 의사죠. 큰일이야, 선생님. 낸시, 무슨 일이야? 환자 피가 안 멈춰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구해줘요. 피가 안 멈춰? 그거 큰일이군. 어서 수술 준비해. 오케이. 전 슈퍼 닥터랍니다. 저는 피가 멈추지 않던 그 환자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겼다. 스트리트 파이터 출리처럼 폴짝폴짝 뛰지 좀 마. 닥터 오히라는 일본 최고, 세계 최고 슈퍼 닥터다 해. 출리 따라서 말투가 이상해졌잖아. 애초에 낸시는 일본어 실력이 영 꽝이야. 이렇게 미국이야. 그렇게 내 말이가 이상하면 닥터가 잉글리시 공부해. 영어는 좀 힘든데 난 의료 실력 외엔 영 꽝이거든. 네가 무슨 힘의 스탠 몰빵한 헌터헌터의 우복인이냐? 초파괴권! 빅뱅 임팩트! 전 의대 졸업 후 여러 병원을 거쳐 경력과 경험을 쌓아 어느새 슈퍼닥터 히로시라고 불리게 됐죠. 미국에서 경력을 쌓은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제가 일할 병원은 불치병 빼고 다 고친다고 소문이 자자한 일본 최고의 병원, 이름하여 빠바밤빰빰빰빰빰빰빰빰 병원! 줄여서 빠밤병원입니다. 솔로몬이요, 내가 돌아왔다. 솔로몬이 아니라 일본이겠지, 미아. 딸 미아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간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죠. 감사하게도 연봉을 1,000만 엔 이상 받는 순풍에 돛을 단 배 같은 제게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병원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뒤, 전 응가 내무새라는 의사한테 찍혔답니다. 어이 오이라, 오늘 회식 때 빠지지 마라. 네? 그게... 뭐야? 잠깐 거절할 핑계 좀 생각하게 시간 좀 주세요. 뭐? 안과 의사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거참 너무하시네. 안과 의사는 뭐 의사도 아닙니까? 치과 의사, 안과 의사도 의사면 아주 개나 소나 다 의사하겠어. 난 내과, 자네는 안과. 솔직히 격이 다르잖아, 격이. 편견이랑 자존심이 장난 아니네. 그래도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참자. 우리 아버지가 빠밤병원의 병원장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너같이 쓸모없는 안과 의사 따위 내 말 한마디면 병원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갈게요. 좋아, 역시 히로시야. 왠지 강요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짜증나는 자식. 콱 넘어져서 코 깨져라. 오늘 데려온 히로시는 말이야, 공부하러 미국으로 건너가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대학교 은사 연줄로 빠밤병원의 낙하산으로 온 무능한 루저거든. 웃긴다. 뭐 그렇죠. 그래도 마음 푹 놔라. 내 밑에 들어오면 힘든 일은 내가 다 해결해주마. 알았지? 안과 의사 히로시. 내무새씨 멋져요. 저기 내무새씨, 음료도 시켜도 돼? 넘버원도 아닌 게 무슨. 목이 그렇게 마르면 넌 침이나 삼키고 있어. 시즈네 씨가 늦네. 저기요, 넘버원 좀 불러주세요. 잠깐, 거기 오빠 좀 일어서 볼래? 네, 저요? 오드리 헵번 너클. 아, 뭐예요? 뭐 인사라고 치고 받아달라고. 난 이 가게 노크빈의 넘버원 호스티스 시즈네야. 기억해두도록. 잘됐다 오이라. 시즈네의 펀치를 맞는 놈은 얼마 없다고. 그럼요. 근데 나는 시즈네의 주먹보다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어머, 농담도 잘하신다. 그런데 넌 아내 몰래 애인은 몇 명 뒀냐? 애인이요? 아내도 없는데요? 웃기는 놈이군. 의사 주제에 애인도 하나 없어? 덜 떨어진 놈. 그러는 내무새 씨는요? 내 애인은 자, 여기에 있잖냐. 어머, 내무새 씨, 이런 곳에서 그러면 안 되죠. 네? 뭐예요? 결혼도 한 사람이. 그게 뭐 어때서. 너 뭐야?
하얀 거탑도 안 봤냐? 의사가 애인이 한두 명쯤 있는 건 당연하지. 아내가 바람이 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정작 내가 불륜한 적은 없었다고. 그럼 너 싱글이냐? 이혼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마침 딸한테 전화해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잠깐 다녀올게요. 미아와 전화를 끝낸 후 뭐야? 갑자기 뇌무새 씨가 사라졌잖아. 빨간 스포츠카 타고 온 고소득자 술 사줄 돈은 없다면서. 계산은 히로시 씨가 하신대요. 스포츠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시즈네 씨가 히로시 씨 핸드폰 화면에 스포츠카 사진을 슬쩍 보고 고자질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뭐 됐다. 이제 편하게 술 마실 수 있겠네. 알았어. 그럼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다들 음료 주문해도 돼. 아싸! 고마워요, 히로시 씨. 이렇게 전 호스티스 사이에 껴서 술을 마셨어요. 거기서 내무새는 짠돌이에 부모를 등에 업고 뻐기는 것뿐이지 의사로서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등 뒷담화를 잔뜩 들었죠. 술을 진탕 마시고 밤늦게 집에 온 저는 완전 인사불성이었어요. 우리 딸 다녀왔어. 아빠 어서. 술 냄새. 아빠 진짜?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다고. 있지 우리 딸. 기다려줘. 베지터 게임하자. 아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게임인데. 룰은 간단해. 네포 역할과 베지터 역할로 나눠서 네포가 기다려줘 베지터라고 하는 거야. 베지터를 맡은 사람은 기다려주지 아니면 더러운 불꽃놀이군 이라고 대답하면 돼. 뭐야 하나도 재미없겠네. 싫어. 그런 말 말고 아빠랑 좀 놀아주라 우리 딸. 더러운 불꽃놀이군. 뭐하는 거야? 다른 여자 향수 묻은 손으로 나 만지지 말라고. 술집에서 술 마신 건데 그냥 호스티스야. 난 몰라. 어쨌든 지금 아빠랑 같이 있기 싫어. 목욕물 받아놨으니까 씻고 잠이나 자. 사춘기인가? 다음날 아침. 아빠 과음했어? 머리 아파. 오늘 휴일이라서 다행이다. 그러게. 조금만 더 자. 잠도 못 자게 하네. 이런 아침에 누구지? 설마 어제 만난 호스티스한테 전화번호 알려준 거야? 아니야. 아마도. 그 전화는 내무새 씨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어제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몰라 이놈아. 다 네가 날 속인 탓이지. 그 스포츠카 사진은 빠반병원 선배한테 받은 거고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야? 그럼요. 제 연봉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그 차 좀 빌려줘. 네? 제 스포츠카는 운전하기가 좀 그래서 어쩌라고. 너도 잘만 끌고 다니는 차를 나라고 왜 운전 못하겠냐? 아니 운전 못한다기보다 타기 싫달까 사정이 좀 있어서.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너 잘라버린다. 깡촌에서 안과라도 차려볼래? 알았어요.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나와야지. 최악의 전개다. 제가 두려워하던 게 현실이 됐어요. 스포츠카를 들키면 분명히 제 정체까지 탄로날 거예요. 빠반병원은 큰 병원이라 의사 수도 엄청 많아서 내무새만 나한테 관심을 끄면 내 정체를 숨긴 채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아빠 왜 그래? 배 아파? 내무새한테 정체를 들킬 것 같아. 뭐라고? 안과 의사라는 거짓말도 소용없게 됐어. 미아에게 설명 중. 결론부터 말하면 다 자업자득이지. 뭐? 대체 왜? 그러길래 왜 그런 사람이랑 술집에 가서 굳이 일을 만들어? 아빠가 한 짓은 타이타니코라는 배에 제 발로 타놓고 배가 침몰한다면서 불평하는 격이라고. 어쩌면 좋지. 아빠 이렇게 된 거 그냥 정체 밝히지 그래? 뭐? 포기하는 거야 미야? 포기하면 거기서 시합 종료예요. 안 선생님 명대사는 싫어. 그 아저씨가 차를 보게 되면 정체도 들킬 텐데? 그렇지만 아빠도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야. 있지. 근데 부끄럽잖아. 보건체육 과목만 만점 받은 것처럼 부끄러워. 무슨 중학생이야? 이렇게 한 소리를 듣고 미아의 열정적인 설득에 넘어가 전 제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좋든 나쁘든 저를 꼭 닮은 미아는 저에게 엄청난 작전을 제안해줬죠. 제게 개착이 있어. 슥탁슥탁슥탁. 우와, 너 제갈 공면 뺨치는 전략가구나. 나 삼각지랑 처한지 좋아하거든.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딸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실행했어요. 화이트 초코와 식용 물감을 산 뒤 명함을 준 호스티스한테 미아가 전화로 주말에 시즈네와 네모세가 어딜 가는지 물어봐서 데이트 코스를 완벽히 파악했죠. 역시 네모세 아저씨 모두에게 미움받나 봐. 그 아저씨를 골탕 먹을 거라고 하니까 가게 언니들이 다 도와주겠다고 나섰어. 우와, 무섭다. 나도 조심해야지. 참, 호스티스 명함은? 응? 이제 쓸모없어서 스태프가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는데? 무슨 스태프가 맛있게 먹었습니다도 아니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작전 당일 아무것도 모르는 네모세는 시즈네를 데리고 저희 집 차고 앞으로 찾아왔어요. 뭐 하는 거야? 얼른 차고 문 안 열어? 네, 갑니다. 아, 차고 열쇠를 깜빡했네. 이 자식이 차고 문 다 부숴버린다. 아, 죄송합니다. 15분 후. 많이 기다리셨죠? 열어드릴게요. 늦었어. 너 감점이다. 차는 내일 12시까지 빌린다. 아, 진짜. 팔자 좋게 가버렸군. 함정에 빠진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로 미아 계획대로 잘 풀릴까? 당연하지. 날씨 좀 봐봐, 아빠. 엄청 쨍쨍하네. 그게 작동할 때쯤이면 저 태양열의 차가. 그럼 그때까지는 나랑 놀고 있자, 아빠. 뭐하고 놀까? 누가 쿠바 고딩 주니어 발음을 깔끔하게 하는지 시합하자. 뭐야, 그 재미없는 놀이는. 아빠가 말했던 기다려줘 베지터 게임보단 훨씬 나아. 그럼 뭐하고 놀지? 결국 우리는 유튜브에서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영상을 같이 보면서 놀았어요.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야구 영상을 보고 있을 무렵 네모세의 데이트는 자기야, 차가 움직이질 않잖아. 나도 알아. 대체 언제 숙소에 도착해? 시끄러 죽겠네. 차가 밀리는데 어떡하라고? 곧 2시인데 배고파 죽겠어. 이게 다 히로시 탓이야. 그놈이 15분만 안 늦었으면 밀리기 전에 출발했을 텐데 그 벌로 이 차를 압수. 빠밤 빠바밤 빠밤 빠밤. 뭐야 이게? 빠밤 병원 항문 비뇨기과. 빠밤 항문 비뇨기과를 다니고 나의 자신감이 올라갔다. 빠밤 항문 비뇨기과를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하반신 트러블은 빠밤 항문 비뇨기과. 항문 비뇨기과? 뭐야 이 지저분한 CM송은. 이거 빠밤병원 광고차였어? 얼른 좀 멈춰봐. 소리 좀 끄라고. 소리를 끌 만한 장치가 눈에 안 보이는데. 스피커 내장형이구나. 그럼 히로시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멍청아. 따라란 따라란. 네, 빠밤병원 항문 비뇨기과 오이라 히로시입니다. 히로시, 당장 이 CM송 좀 꺼봐. 안 됩니다. 그 CM송은 내장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라 리모컨으로만 끌 수 있거든요. 리모컨은 있겠지? 그럼요. 제 손에요. 이 자식 일부러 이랬지? 네. 소리 끄는 법 안 알려주면 이 차를 부숴서라도 꺼버릴 거야.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러면 차만 고장나서 그 민망한 상황에서 못 벗어날걸요? 이 자식 설마 차고에서 일부러 시간을 끈 거야? 정체될 시간에 CM송 틀어놓으려고 일부러. 정답입니다.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이 자식 고분고분하게 굴어줬더니 건방지게. 언제 고분고분했죠? 나한테 차를 억지로 빌렸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내 말 한마디면 넌 끝장이야. 뭐? 끝장나는 건 당신이지. 정신 팔려서 잊었나 본데 지금 불륜여행 중 아닌가? 그게 뭐? 난 의사라고. 애인 한둘 있는 게 어때서? 남이 바람핀 거 가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부모랑 아내는 어떨까? 여행 가는 거 아는 건 너뿐이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주제에. 글쎄, 과연 그럴까?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온 이목이 집중돼서. 잠깐 창문 열고 차 문 좀 확인해봐. 이게 뭐야? 아까는 이런 낙서 없었는데? 안 보이게 감췄으니까. 대체 어떻게? 이 냄새는 초콜릿? 그래, 광고 문구에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서 식용 물감으로 칠했다. 그 초콜릿이 녹아서 문구가 드러난 거지. 뭐라고? 잘도 그런 짓을 했겠다. 괜히 안 꼬이게 제로 슈가로 했어. 이렇게까지 날 골탕 먹이다니. 그때 차고에서 시간을 끈 이유는 3가지. 우선 출발 시간을 늦춰서 교통체증에 말려들게 하기 위해서지. 15분 후에 그 고속도로는 정체될 예정이었고 도로에 발이 묶일 때쯤엔 2시가 됐을 테지. 맞지? 이 자식! 2번째는 오후 2시쯤엔 초콜릿이 녹을 걸 계산해서 광고 문구를 보이게 하기 위함이지. 3번째는 들키지 않도록 주의를 끌기 위함이다. 자세히 보면 초코 코팅이 돼 있는 걸 들킬 테니까.
뇌무새 씨, 당신이 탄 차는 정체 중에 심심했던 운전자들의 웃음거리가 됐을 거야. 차가 빠지면 냉큼 내려서 택시 탈 거야. 불륜 증거는 절대 남기지 않겠어. 그리고 여행 끝나고 병원에 가면 아버지의 권력으로 널 의료계에서 추방시켜주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뭐라고? 정체 중에 계속 들리는 중독적인 CM송과 선전 문구, 그렇게 눈에 띄는 차를 다른 운전자들이 심심한 와중에 가만히 내버려둘까? 잠깐만, 네무새 씨, 우리 사진 찍힌 거 아니야? 안 돼! 당연하지. 그런 이상한 차를 보면 안 찍고 배기겠어? 운전자들이 찍은 사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라가겠지? 안 돼! 사진 찍지 마! 다 고소한다! 요즘 시대에 다른 사람의 입을 어떻게 막게. SNS의 시대라고. 이 사진이 널리 퍼져서 결국 병원 사람들이나 환자들까지 그걸 보게 된다면 당신 분류는 만천하에 드러날걸? 그건 안 돼! 우리 병원만큼 큰 병원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불륜 사진을 들키지 않을 확률은 1%도 안 될걸? 잠깐만 기다려! 저는 그냥 다 허세 부린 거고 사실 들키면 큰일 난다고! 불륜 들키면 큰일 나는 건 세상 상식인데요? 제발 히로시! 아니 히로시님, 내 죄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네가 말 좀 잘해줘! 뭐라는 거야? 참나, 병원장 부모 등에 업고 뻐길 때는 언제고. 난 바람 피우는 여자도 싫지만 바람 피우는 남자도 싫다고. 호되게 망신당하면서 반성이나 해라. 히로시, 나 좀 살려줘! 거절한다. 사진 찍지 마. 우리 보지 말란 말이야.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다들 멈춰! 이렇게 미아가 꾸미고 제가 실행한 계획은 대성공이었죠. SNS의 엄청난 위력 덕분에 빠밤병원이 실검까지 올라서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이 널리 퍼지자 결국 그 사실을 아버지와 아내분도 알게 됐어요. 뇌무새는 시즈네랑은 건전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못 믿겠다며 핸드폰을 보여달란 말에 마지못해 보여줬답니다. 결국 알콩달콩한 불륜 메시지도 전부 들켜서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부모한테 의절당한 결과 사회적으로 매장됐답니다. 시즌에도 아내분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해 큰일이 났다고 하네요. 애초에 부모 연줄로 가운을 입은 질 나쁜 의사였으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도 좀 반성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학문 비뇨기과 의사라고 제 정체를 밝힐 걸 그랬어요. 하지만 제 별명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했죠. 그게 제 별명 꽈추의 신이거든요. 완전 창피하잖아요. 여러분은 기억하는가? 바람나 이혼하고 여자 프로레슬링 스타가 된 나의 전부인을 바로 나다. 그 이름은 빅마미. 내 이름은 히로시. 몇 년 전 저는 집에서 불륜을 일삼던 빅마미와 이혼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마미는 마지못해 돈을 지불했지만 마지막 5만엔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마미, 남은 위자료 5만엔은 어쨌어? 째째하기는 참나. 고작 5만엔 가지고. 뭐라고? 그건 너 때문에 받은 피해 보상이잖아. 반성은 개나 줬구만. 금방 줄게. 벌써 3달이나 지났거든. 이러다 밥도 굶겠어. 내 위자료만 믿고 살다 거지가 됐군. 앞으로도 쭉 굶주림에 시달려라. 꼴 좋다. 뭐라는 거야.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나오미라는 여자친구도 생겨서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여보세요? 거기 상칸타라죠? 오이라 히로시라고 하는데 8시에 2명 예약하고 싶은데요. 창가 자리로요. 알겠습니다. 창가 자리 2분이시죠? 네, 실은 제가 거기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 프로포즈! 멋지군요. 그럼 전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칸타라는 이 근방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이에요. 엄격한 드레스 코드도 있죠. 저는 철저한 조사 끝에 일생일대 프로포즈의 무대를 이 레스토랑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 야경이 엄청 예쁘다. 하지만 네가 더 아름다워. 어머 부끄러워라. 근데 나 이런 드레스 처음 입어봐. 잘 어울려 허니. 기다리셨습니다. 고객님께 안성맞춤인 전체 요리입니다. 기다렸어요. 뭐? 토마토 씨앗과 허브 줄기 샐러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다. 근데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비싼 곳은 원래 이런가? 왠지 사진이랑 다른 것 같은데.
솔직히 요리 맛도 절대 맛있다고 할 수 없었어요. 나오미도 우물쭈물 먹기 시작했지만 얼굴이 굳고 말았죠. 히로시 어때? 맛있어? 글쎄다. 식감이랑 향기가 뭐랄까 먹어본 적 없는 맛이네. 다음은 수프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어 보인다. 그러게. 조개 껍데기? 껍데기? 그럴 리가. 진짜 조개 껍데기네. 점장님! 왜 그러시죠? 그게 조개 알맹이가 없네요? 그런가요? 네, 수프의 풍미를 맛봐 주십시오. 그렇군요. 나오미, 이거 마시는 거래. 참 고급지다. 담백한 맛이네.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랍스터 리조토랍니다. 와, 대박! 랍스터래, 랍스터! 뭐야? 집게랑 꼬리뿐이잖아. 몸통은요? 본 코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좀 부실하네. 그러게, 조금 부실하네. 그래, 분명 메인이 엄청날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식욕을 돋우는 거랄까? 좀 부실해서 더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지. 다음은 송아지 뼈 요리입니다. 고기는요?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뭐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나오미,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기요, 이게 웬 음식물 쓰레기예요? 눈치챘나? 우리 가게는 말이야, 당신 같은 거지들이 오는 곳이 아니거든.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요? 거지가 오는 곳이 아니라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와봤자 가게에 품위만 떨어진다고. 뭐 원한이라도 있어요? 내 원한은 아니고 2주 전 8시 두 분 맞으시죠? 알겠습니다. 성함이 오이라 히로시 씨군요. 오히라 히로시? 네, 예약 완료됐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 중에 큰 소리 내지 마. 지금 오이라 히로시랬어? 그게 왜? 그놈이야, 그놈. 나한테 끈질기게 빌붙어 먹던 놈. 불륜의 의처증에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야. 뭐라고? 이 오이라 히로시 놈, 사랑스러운 마미를 그토록 괴롭힌 놈이 네 놈이구나. 뭐 프로포즈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 자식 이제 나한테 돈 다 뜯었다고 다음 여자를 잡았구만. 빈대 같은 놈. 용서 못해. 나의 신성한 상칸테라에서 그런 비열한 짓을 꾸미고 있다니. 사토루, 그놈한테 본때를 보여주자고. 나만 믿어. 쓰레기한테는 쓰레기와 꼭 어울리는 요리를 먹여주지. 프로포즈 작전도 대실패로 돌아갈 거다. 그거 좋다. 내 인생을 거하게 망친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해주겠어. 맘마미야! 이탈리아로 맙소사라는 감탄사다, 바보야. 알거든. 아니,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내 피양새가 신세를 진 모양이군. 당신 마미한테서 돈도 못 받으면 밥을 굶을 정도로 쪼들린다며? 뭐? 걔가 그랬어? 일이 그렇게 된 거구나. 나오미! 솔직히 연봉 얼마인지 묻기도 무섭더라. 웬일로 비싼 가게에 데려가길래 설마 프로포즈 하는 건가 싶어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난 엔조이였던 거야? 이제야 알았냐, 히로시?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사토루랑 결혼할 거거든. 있지, 진짜 쓰레기야. 오늘 프로포즈할 예정이었던 모양인데 절대 받아주지 마. 그럼요. 솔직히 어떡할까 좀 고민했는데 프로포즈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네요. 내 편은 없군. 알았어. 모처럼 큰맘 먹고 왔는데 너랑도 끝이다. 솔직히 히로시는 좋아했지만 본성을 알았으니까 어떡해. 끼시네. 정상인 놈이 하나 없냐? 이 가게 서비스 장난 아니네. 기뻐하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나 보라고. 주가? 여보세요? 블루웨이의 오이라입니다. 블루웨이? 블루웨이가 뭔데? 오이라님, 늘 신세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쪽 점장님이 참 잘도 대접해줘서 감사 인사하려고요. 뭐라고요? 세상에, 맙소사 큰일이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제발 부디 거기서 기다려주십시오. 5분 줄게요. 블루웨이? 우리 대주주인데. 그게 무슨 말인데? 제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블루웨이 투자 고문 주식회사는 이곳 주식을 40% 이상 보유한 투자회사로 주주총회에서도 엄청난 발언권을 쥐고 있죠. 그 후 상칸타라의 슈퍼바이저가 하얗게 질려 뛰쳐나왔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여긴 손님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줘요?
상칸타라 경영 방침이 이렇다고 회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어이, 거기 너 고개 안 숙여? 정말 죄송합니다. 설마 오이라 씨가 주주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내가 돈 없었으면 잔반을 내놔도 상관없단 거야? 이건 그냥 음식이 좀 남아서. 아, 그래? 그럼 상칸타라는 손님을 잔반 처리로 쓴다고 언론에 알려주지. 해고할게요. 무개념 점장은 오늘부로 모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그것만은 안 돼요. 전 이제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고하겠습니다. 이자가 저지른 짓은 저희 회사 이념에 크게 위배되는 짓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클레임 대응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죠. 감사합니다. 잠깐만, 왜 사토류가 해고당하는 건데? 애초부터 다 네 잘못이잖아.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놓고. 그래도 전부 책임지는 게 진정한 남자지. 믿었던 결과가 이거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계산. 알겠습니다. 히로시, 나 또 반했잖아. 아깐 의심해서 미안해. 됐어. 계산도 먼저 해지고 완전 멋져. 이제 갈 거거든. 그래? 어디 갈 건데? 조용한 곳에서 한 잔 더 할래? 아, 프로포즈 받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 계획 취소됐거든? 마침 너한테 딱 맞는 음식 먹었으니까 내가 사줄게. 에이, 짓궂게 말하긴. 우리 화해하자. 됐고 밥이나 마저 먹어라. 작별 선물이다. 그럼. 너무해. 이렇게 저는 상칸타라를 나왔어요. 나오미는 끈질기게 사과했지만 저야말로 프로포즈 전에 본성을 알아서 참 다행이죠. 점장과 빅마미는 이번 일로 파혼하게 됐다네요. 뭐 불만 있냐? 네가 문제였어. 네가. 오이라 히로시가 맞았구나. 남자라면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줘야지. 시끄러. 나 따라오지 마. 아무리 약혼자라도 뭐든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되죠. 한편 저는 결혼 부담에서 벗어나 지금은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결혼 상대를 구합니다. 뻥이에요. 내 이름은 린, 대학생입니다. 같이 있는 이 두 명은 친구인 희나와 유주입니다. 둘 다 개성적이고 재미있는 애들이라서 대학에서는 대부분 3명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고급 가구 메이커 가구민나 다사이노 사장님의 딸로 가구에는 누구보다 엄선하게 고르는 사람이라 강의실의 책상이나 의자를 마음대로 철거해 자신의 브랜드로 바꾸는 파천왕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이거 어때? 신제품 의자고 앉기 엄청 편해. 너희들도 이 의자로 하는 건 어때?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교수님이 신경 쓰이니까 안 할래. 나도. 게다가 값도 비싸잖아. 값은 싸니까 괜찮아. 30만 엔 정도니까. 비싸. 전혀 괜찮지 않아. 뭐 우리 브랜드 치고는 꽤 양심적인 편인데. 어디가 양심적이라는 거야. 크루통에 납품하는 가구는 여기에 몇 배 정도 하잖아. 그러고 보니 희난의 아버님 회사의 거래처가 그 호텔 업계 넘버원인 크루통 그룹이라고 했지? 응? 그랬어? 몰랐네. 허라, 말 안 했나? 크루통은 단골 고객이야. 객실 가구는 전부 우리 가구로 되어 있어. 그랬구나. 그럼 이득이겠네. 희나가 부자인 것도 이해가 돼. 나도 좀 더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 힘내야지.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용돈 받으면 되잖아. 대학생이나 되어서 용돈은 받을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렴 하고 끝났어. 린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 그럼 우리도 곤란한 일이 아니라면 용돈은 없으니까. 용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 나 같은 경우는 아빠가 매달 10만 원씩 주는데. 아니, 용돈을 너무 많이 받잖아. 아빠는 나한테 약하니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셔. 그러고 보니 어제 네즈미랜드 티켓도 받았어. 이건 프리미엄 티켓. 프리미엄? 일반적인 거랑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프리미엄이면 인기 이벤트인 공연도 볼 수 있어. 우와, 굉장한 거네. 인기 때문에 손쉽게 가질 수 없으니까 중고나라에서는 몇십만 엔이 되기도 한다고 들은 적 있어. 말 그대로 완전 레어템. 우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좋겠다. 공연 보는 거. 굉장하겠다. 너희들 것도 준비해뒀어. 어쩔 수 없이 말이지. 뭐? 우리들 것도? 괜찮아? 그렇게 레어템인데? 일반인들은 일생이 걸려도 손에 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말투는 그렇다 치고 희나 재량으로 3명이서 네즈미랜드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티켓 준비해줘서 고마워. 못해도 호텔은 우리가 예약해둘게. 그렇네. 희나한테만 부담 주면 좀 그러니까.
아, 고마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좀 봐줘. 이상한 호텔이라도 묵게 되면 최악이니까. 이상한 호텔 같은 건 안 고를 거야. 되도록이면 깨끗한 곳을 선택할 거야. 그래봤자 비즈니스 호텔이나 상상한 그대로지? 나는 무리야. 사치품들이 있는 공간에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타입이랄까? 대체 무슨 타입이야? 약하잖아. 그럴 거면 보물상자 안에서 살아. 어쨌든 호텔은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어. 어디 봐둔 데 있어? 그렇지. 예를 들면 여기라던가. 니라코스타? 엄청 비싸잖아. 그건 좀 힘들지도. 좋은데. 이 근처는 어때? 쿠르톤 그룹? 거기도 엄청 비싸. 알고 있지 않아? 아르바이트비로는 턱도 없네. 걔, 둘 다 불만이 너무 많네. 그렇게 말하면 평생 못 갈걸? 여기서 적당히 합의하자. 알았지? 응. 희나가 기분 나빠하기 시작해서 호텔은 희나한테 맡기고 우리들은 당일 교통수단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당일이 되어 목적이었던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후. 뭐? 이거 3시간 기다려야 돼? 절대로 줄 서고 싶지 않아. 사람이 엄청 많네. 다른 거라도 탈래? 어? 싫어. 이거 타고 싶어. 둘이 줄 서 있어. 뭐? 희나는? 나는 순서가 올 때까지 쉬고 있을게. 탈 때 되면 불러. 그리고 팝콘이랑 마실 것도 사다 줘. 뭐? 그건 시다.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티켓에 담네 말이야. 누구 덕분에 여기로 올 수 있게 되었더라? 미안. 티켓도 다 사줬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준 거 아닌데? 가난뱅이가 좋아하는 대출을 나한테서 갚으면 돼. 뭐? 그런 거야? 당연하지. 가난뱅이는 꼭 그렇게 공짜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렇네. 미안. 착각하고 있었네. 다음 달부터 갚을게. 준비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누구라도 착각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티켓에 대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희나는 티켓의 답례를 내놔 라고 하며 탈 것의 순서를 기다리거나 쇼핑 선물 등의 짐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드디어 폐장할 때쯤에는 만신창이었습니다. 지쳤어. 힘들다. 편히 쉬고 싶다. 아, 힘들다. 자, 호텔로 돌아가자. 그렇네. 호텔로 갈까? 그럼 어디로 가면 돼? 호텔은 그러고 보니 모르겠네. 뭐? 누가 예약했는데? 응?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희나가 해준 거 아니었어? 안 했는데? 뭐? 잠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되네. 왜 예약하지 않은 건데? 호텔은 맡겨두라고 희나가 말했잖아. 맡겨달라고 한 건 호텔을 고르는 거고 호텔 예약은 몰라. 그런 티켓을 준비하기까지 했는데 그거라도 좀 해. 집사였으면 이거 한 방에 해고되는 수준이라고. 미안. 둘 다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다니 실망이야. 이 정도면 금붕어똥 이하야. 미안. 금방 어디라도 구할 테니까. 내가 한쪽 구석부터 전화해볼게. 그냥 됐어. 사실 말이야, 예약 같은 건 필요 없어. 있지? 아빠랑 거래하고 있는 크루톤 그룹이면 나는 프리패스니까. 그럼 그렇게 불만을 말하지 않아도 프리패스가 되나? 되지. 아빠 회사가 거래를 맺어주고 있으니까. 전화의 크루통이어도 나한테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 뭐 보라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크루통 도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실 좀 예약해줄래?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 안 했는데? 그렇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은 공교롭게도 만실이어서. 만실? 웃기지 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십니까? 보면 알잖아. 글쎄요, 죄송하지만 고객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실례잖아. 왜 모르는 거야? 왜라고 물으셔도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말단 직원이랑은 말이 안 통하네. 지배인 불러와. 네. 그럼 성함을... 얼굴을 보면 안다고. 빨리 불러. 저거 괜찮은 거야? 전혀 프리패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네. 지배인인 나가타입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 사람 내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고 말한다고. 정말 실례라고. 그렇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고객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는데요. 당신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 적당히 하라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다니. 잠깐 고객님!
그만하세요. 경비, 이 사람 끌어내. 죄송합니다. 지배인님 제 친구예요. 네? 왜 당신이... 그냥 어쩌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설마 이분이 아가씨의 친구분이셨다니. 아가씨? 바로 스위트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뭐? 스위트룸? 잠깐! 왜 갑자기? 구로통 자제분의 친구분이 오신 거니까요. 객실을 준비하는 건 당연합니다. 크루통의 아가씨? 리인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크루통 그룹 사장의 딸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아버지의 일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지배인님은 저의 얼굴을 보고 바로 눈치챈 겁니다. 그 덕분에 스위트룸을 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스위트룸이구나. 너무 멋지다. 설마 리인이 부잣집 아가씨였다니. 깜놀. 그래도 정말 고마워. 노숙할 뻔했어. 노숙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 맞다. 목욕탕 있는데 갈래? 땀 때문에 찝찝하잖아. 갈래. 희나도 가는 거지? 나는 괜찮아. 설마 프리패스가 되지 않아서 풀이 죽은 거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전국을 찌르네. 사실은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뜨거운데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쉬었다가 갈래. 그럼 우리 먼저 갔다 올게. 미안 희나. 갔다 올게. 으아, 뭐야? 크루통의 자제분이라니 웃기지 마.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용서 못해. 이렇게 될 바에는. 네? 가구를 다 치워요? 그래요. 린한테 부탁받아서 벌써 수배는 해두었어요. 아가씨께서? 그렇다면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왔어. 어서와. 어때 객실? 깨끗해졌다고 생각되지 않아? 가구가 없어졌어? 왜? 린네 호텔은 건방지니까 내가 전부 철수해버렸어. 지금쯤이면 이미 처분됐을걸? 잠깐, 뭐라는지 모르겠어. 멋대로 가져가서 그렇게 처분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크루통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된 건 아빠의 회사 가구민나 다사이노의 가구가 아름다워서야. 그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려고 말이야. 확실히 우리 호텔의 가구는 칭찬받은 적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좀 더 우리 회사에 감사하는 건 어때? 네 분수를 알라고. 아빠 미안. 조금 건방진 여자가 있어서 크루통 가구 수거해서 처분해버렸어. 그래. 뭐, 크루통? 맞아. 아빠 거래처인 크루통 그룹. 잠깐! 한 번 더 물어보마. 처분한 건 크루통의 가구냐? 몇 번을 말하게 하는 거야. 크루통이라니까. 객실에서 휘리릭 수거해서 콱강 하고 처분해버렸어. 왜 그런 짓을? 우리는 크루통이랑 거래하는 게 아니야. 뭐? 하지만 전에 크루통하고 거래하고 있다고 했잖아. 우리 거래처는 요르통이야. 요르통? 요르통은 업계 2위의 호텔 체인점입니다. 크루통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처분한 건? 거래처도 뭣도 아닌 객실의 가구야. 거짓말이지? 죄송합니다. 곤란하네요. 처분해버린 건 변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변상하겠습니다. 얼마죠? 약 1억입니다. 1억? 스위트룸의 가구는 크루통이 100년 전에 개업할 때 제작한 빈티지 가구입니다. 잘도 처분해 주셨네요. 착각이었어요.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1억이나 변상한 가구민나 다사이도는 부채로 인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만 어떻게든 회사는 남기고 싶다며 그 프라이드 높은 희나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와 상담을 해서 가구민나 다사이노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린씨 자리 데워놨어요. 우와 따뜻해. 라니 그런 건 안 해도 돼. 어디 무장인 거야? 희나는 부모님의 회사가 크루통의 산하가 된 것 때문에 나와의 상하관계를 의식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일은 관계없이 우리들은 친구인데. 내 이름은 히로시. 호박농가 호박 디저트 비즈니스를 나아가 지금은 호박을 사용한 팩이나 스킨을 판매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대인기몰이 중입니다. 빌 게이츠나 손 마사요시 발끝이 조금 미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부르고 훌륭한 저택과 전용 제트기를 손에 넣은 나지만 유일하게 손에 넣지 못한 건 내 생애의 반려자입니다. 특히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는 아내를 추구하며 나는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니었어.
왜 나는 결혼을 못하는 거지? 뭐야 히로시, 한숨만 내쉬고 행복이 달아난다고. 아 미안, 달아나는 건 너의 행복이 아니라 아내분이었지? 왜 처음부터 그런 심한 말을 하시는 겁니까? 조금은 위로를 해달라고요. 하지만 이런 매운맛이 꽤 호평이거든. 마츠코 디럭스 같이 딱 전곡을 찌른데 나도 연예인이라도 되어볼까? 그렇게 초보자가 자만에 빠져서 연예계에 들어가면 실패한다고요. 뭐? 지금 뭐라고 말했냐? 아니요, 아무것도. 연예인을 목표로 할 정도로 피부가 탱글탱글하네요 라고 들은 적 있어요. 뭐 너한테 받은 호박 화장품 덕분이기도 하지. 그런 너에게는 좋은 소식이야. 결혼활동 파티는 그만하고 이번에는 선을 보도록 해. 뭐? 선이라니 누구라? 마스터가 아시는 분인가요? 듣고 놀라고 보고 웃어라. 우리 상점가 회장의 첫 번째 부하 이자카야 마스터인 나라는 것. 아무도 오자루마르 스포에도 모른다고. 게다가 맞선의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보다 상점가 회장의 첫 번째 부하라니 대체 당신 뭐하는 사람인 겁니까? 대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포켓몬의 로켓 단스포도 됐으니까 빨리 맞선 정보를 가르쳐주세요. 대답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지. 상대는 말이야 방을 찾는 거야. 네? 무슨 말이죠? 있어봐.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들어. 맞선 장소에 여러 명의 남녀가 모이고 매칭을 할 거야. 그것도 3시간이나. 그동안 자유롭게 여러 여성분들과 이야기해도 괜찮아. 그냥 일반적인 결혼활동 파티잖아요. 그거라면 안 갑니다. 게다가 오후부터는 그대로 부모와 만나는 것도 가능해. 거기서부터가 일반적인 맞선이란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지. 그게 될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마 못 오실걸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건 여성 쪽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여성분이랑 그 부모님을 설득하면 되는 거야. 제대로 혼인신고서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잘만 하면 그날 안에 결혼도 가능해. 정말입니까? 그건 정말 참신하고 획기적인 맞선 파티네요. 즉 힘낼게요. 뭐 너 같은 경우는 이혼 신고서도 세트로 준비해야 되지만 말이지. 그런... 그렇게 나는 일의 경무에 시달리면서 돈을 벌어들였고 맞선 파티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꽤 캐릭터가 강한 여성들이 많았고 나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네. 역시 나는 결혼 생활이 맞지 않는 건가? 혼인 생활 실적은 풍부한데. 맞선 파티라는 거 좀처럼 쉽지 않네요. 지쳐버렸어요. 어라? 저는 아사히나 아이코라고 해요. 이런 곳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제 이름은 히로시. 당신의 그 기분 정말 이해됩니다. 저희들 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히로시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렇군요. 별로 사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낫겠지. 호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건가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아사히나 씨는요? 저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피부 관리숍에서 일하고 있어요. 단지 요즘에는 잘 되지 않아서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다른 업계들도 힘드니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팩도 늘고 있으니까요. 좀처럼 가게에서 관리받는 사람도 줄고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우선 결혼이라도 하라고 부모님이. 저도 결혼할 나이여서요. 그렇군요. 저는 어떻습니까? 기필코 아사히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이라 씨, 재밌고 상냥하시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실래요? 물론이죠.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후부터 아사히나 씨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저는 오이라 히로시, 기필코 아사히나 씨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물을 받고 싶은데요. 네? 바로 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잠깐 아빠, 갑자기 이러면 실례잖아. 이런 이코, 여기는 우리에게 맡기렴. 나가서 일에 관련해서 전화하는 것이 낫지 않니? 엄마까지. 부탁이니까 오이라 씨한테 실례되는 말은 하지 마. 괜찮으니까 빨리 전화하고 와. 네. 오이라 씨, 그럼 나중에 또 봐요. 그래서 얼른 예물에 관련해서 말인데 이코는 정말 괜찮은 애니까 1000만엔 정도에 어떤가? 네? 예물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코는 좋은 아이니까. 그리고 그만큼 받지 않으면 우리 경영이 꽤 힘들어서 곤란하다고. 경영? 뭔가 피부관리 숍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요.
하지만 요 근래 좀처럼 잘 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부자와 결혼해서 원조를 아니라 그 아이가 빨리 행복해졌으면 해서. 꽤 본심이 정확하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이이코 씨 멋있는 여성분이죠.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 빨리 우리 집 비청산을 부탁하네. 그리고 자네 연봉이 어떻게 되나? 비청산? 게다가 연봉이요? 제대로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 바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확인해. 빨리! 사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만. 미안. 찾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찾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찾기 어려운 겁니까? 랄까, 요수인 씨도 찾지 못한 채 춤추고 있으니까 이만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옛날 노래잖아. 대체 너 몇 살인 거냐? 그건 그렇다 치고 요수인 씨가 춤추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분타 내가 얼마나 벌더라? 이번에 머니 고양이라는 방송에서 선전하는 문구로 나왔잖아요. 200만 엔의 남자라고.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200만 엔 버는 남자라고 나왔었지? 고마워 분타. 오늘 중으로는 찾아서 돌아갈 테니까 맡겨둬. 아직도 찾을 셈입니까? 꿈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빨리 현실로 돌아와 주세요. 왜 이 자식은 신이 난 거지? 죄송합니다. 전화가 길어졌네요. 상관없네. 그것보다 이코와의 결혼은 포기해 주게나 랄까. 우리 앞에서 사라져. 이 쓰레기 같은 녀석. 저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사장이야? 뭐가 경영자야? 겨우 2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도움도 안 되는 놈이구만. 기대해서 괜히 손해봤네. 네? 200만 원이면 꽤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중간한 돈을 버는 놈은 필요 없어. 존재 가치도 없는 녀석. 마치 배달용 피자의 한가운데에 있는 하얀 거랑 똑같은 존재야. 피자 세이버 말인가요? 정말 묘한 거를 예로 드시네요. 게다가 그건 피자의 온기로 뚜껑이 내려앉아 피자에 엉겨붙는 거를 막는 역할을. 건방진 말은 거기까지 해줄래요? 정말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고 쓸데없는 상대였어. 매번 치는 걸 알면서도 질리지 않고 나오는 쇼커와 똑같을 정도로 쓸데없어. 예를 드시는 게 너무 옛날 거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시끄러워. 지금 당장 사라지게. 너는 쇼커니까 진 거야. 우리들은 정의의 편이니까. 잠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이코 씨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말하잖냐. 알았으니까 돌아가게. 이 패배자가. 알겠습니다. 아무리 이이코 씨가 멋진 여성분이라고 해도 당신들 같은 사람과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 가보겠습니다. 뭐야 그 말투는. 나는 이래봬도 사장이란 말이야. 윗사람에 대한 말투는 조심해야 하는 걸 모르는 건가? 그건 첫 만남부터 돈을 요구하는 쪽이 실례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이론이라면 저도 사장입니다. 입장은 같다고요. 너 같은 병아리가 뭘 알겠어? 년에 200만 엔밖에 벌지 못하는 사장이 내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그렇습니까? 그럼 꽤 멋진 차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물론이지. 그 벤츠라고. 어때? 대단하지? 와, 대단하다. 자, 그럼 제 차도 꼭 봐주세요. 여기 세워뒀으니까요. 연애 200만 엔 버는 가란뱅이 사장의 애마도 봐주지. 어차피 중고에 낡은 차겠지. 어서 오세요. 오세요. 이겁니다. 뭐? 너도 벤츠라니? 이 건방진 너 같은 게. 이건 한정판 모델? 역시 사장님, 차에도 빠삭하시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가 더 멋있어. 어차피 싼 벤츠인 거잖아요. 아니 잠깐 기다려. 그렇네요. 겨우 1억이라서 좀 미묘하죠? 맥빠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1억엔? 거짓말이지? 그게 진짜랍니다. 어라, 남편분의 벤츠 찌그러져 있고 게다가 손보지 않아서 너덜너덜하네요. 잘도 제 차를 우습게 보셨네요. 그게 뭐 겨우 하루에 2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은 돌아가겠습니다. 아이코 씨한테 감사했다고 전해주세요. 일당 200만 원? 그럼 연봉은? 약 7억 정도겠네요. 연매출이 아니라 연수입이니까 틀리지 말아주세요. 7억에 굉장해. 잠깐 기다려요. 부탁이니 이코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돈을 베풀어 주세요. 싫습니다. 내가 왜요? 쇼커라면서 욕하셔서 쇼크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쇼커 상태라고요.
쇼크라니 말도 안 되지요. 당신은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해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적어도 투자받고 싶다면 프리젠테이션이라도 하시라고요. 머니 고양이처럼. 그게 저희 피부 관리숍과 아이코를 모두 드릴 테니 부탁드립니다. 피부 관리숍은 그렇다 치고 아이코 씨를 투자의 값어치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당신들의 소중한 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돈으로 이코 씨를 손에 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손에 넣고 말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아사히나 부부. 피부 관리숍이 처한 상황은 꽤 심각했고 언제 폐업되던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이이코 씨가 쇼코한테 납치당할 거라고 생각한 나는 피부 관리숍을 통째로 매수, 그리고 내 회사의 미용 상품 브랜드 직영점으로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에 성공. 이이코 씨와도 좋은 관계로 이대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우주를 뛰어다니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랄까? 네가 그렇게 쉽게 잘 될 리가 없잖아. 안 좋은 예감이...